전남소방본부 김인석 교수께서 현장을 보는 새로운 시선, 소방 드론 순환 수색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발표라 여러분의 더 큰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how it's gonna be. This is what you think of me. It's going down like I 여러분, told you. 안녕하십니까? 현장을 보는 새로운 시선, 소방드론 순환수색에 대해 강의할 드론 교수 김민석입니다. 안전!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전차시 실습에서 다뤘던 소방드론 장비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된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의성 산불 현장입니다. 당시 불길이 산 중턱까지 번지면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죠. 하지만 드론을 활용해 하늘에서 불길의 방향과 확산 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차시 학습 퀴즈입니다. 연기와 어둠으로 탐색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무엇일까요? 열화상 카메라! 네, 맞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였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오늘 다루게 될 순환수색에서도 이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다면 구조 대상자의 체온과 흔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방드론을 활용한 순환수색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폭우로 실종된 주민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시간 넘게 진행 중이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과 경찰 3,500여 명은 구조용 보트 등을 이용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처럼 순환사고는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순환사고 실종자 수 64명, 한 명을 수색하는데 투입된 소방력 52명, 그리고 평균 수색 시간 27시간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순환사고는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입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해서는 드론을 활용한 수색 탐색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순환사고 특성을 이해하고 수색 전략 핵심 3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핵심 3요소를 적용해 구조 대상자 수색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팀 협업을 통해 책임감 있고 자신 있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이 시간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자신 있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순환사고 특성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은 순환사고 현장에서 수색을 가장 어렵게 했던 요인이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순환사고는 시야가 매우 제한적이고 구조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어 수색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게다가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접근조차 어려운 매우 위험한 현장이죠. 이럴 때일수록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드론을 활용한 수색 전략 핵심 3요소입니다. 구조 대상자의 예상 위치 파악, 수색 패턴, 팀 협업,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용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예상 위치 파악입니다. 우리 소방대원이 주로 출동하는 대표적인 수역입니다. 호수나 주수처럼 물이 흐르지 않는 정체된 수역, 강이나 하천처럼 물이 흐르는 수역입니다. 그렇다면 각 수역 유형에 따라 구조 대상자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구조 대상자가 사고 지점 인근에 그대로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되는 것, 바로 바람입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구조 대상자는 바람의 방향 이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물이 흐르는 수역입니다. 흐르는 곳에서는 구조 대상자가 하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의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무려 54일간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뒤에 있는 소를 한번 봐주십시오. 당시 경남 합천에서 밀양까지 무려 80km나 떠내려갔습니다. 이처럼 물살이 강한 곳에서는 구조 대상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언제나 흘러가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수초, 교각, 하천 합류부와 같은 지점에 장애물에 걸리거나 물길에 뒤엉켜 멈춰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영산강에서 발생한 순환사고 현장입니다. 구조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지상에 이미 많은 대원들이 투입됐지만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수초 속의 구조 대상자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을 지나쳤는데도 말이죠. 긴박한 순간 드론 수색팀이 출동해 수초 지역을 집중 수색한 결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조 대상자의 예상 위치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핵심 요소인 수색 패턴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수색 패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형, 격자, 선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패턴들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원형입니다. 정체된 수역에서 사고 지점이나 마지막 목격 위치가 뚜렷한 경우 효과적인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저수지에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저수지에서는 구조 대상자가 사고 지점에 가까이에 있을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반경을 점차 넓혀가며 수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수색 범위가 매우 넓고 사고 지점이 불명확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럴 땐 정밀하고 신뢰도가 높은 격자 패턴을 활용합니다.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반복 비행하면서 수색 전체 구역을 빠짐없이 훑는 방식인데요. 구조 대상자의 위치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꼼꼼하게 수색해야 합니다. 다음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 효과적인 선형 패턴입니다. 구조 대상자가 하류 방향으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수색도 마치 흔적을 쫓아가듯 이동하며 수색합니다. 강폭이 넓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럴 땐 구간을 나누어 좀 더 세밀하게 수색합니다. 선형 패턴으로 강폭을 가로질러 왕복 비행하면서 점차 하류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야 강 주변에서부터 중심까지 빠짐없이 수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실습을 도와주실 교육생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손승희 교육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번 해볼 실습은 강의 흐름을 따라 비행하는 선형 패턴 비행을 해볼 겁니다. 정해진 경로에 따라 조종을 하면서도 관찰력과 집중력을 함께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교육생, 바닥에 그려져 있는 라인을 따라 비행해 주시고요. 제가 라인 주변에 여러 가지 숫자 카드들을 배치해 둘 겁니다. 조종을 하면서 제가 지정한 특정 색상의 카드에 숫자 합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행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카드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참여해 주세요. 자, 흰색 카드의 숫자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비행해 주십시오.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로 시간대. 네, 라인 따라 비행을 아주 잘하고 있네요. 자, 이제 정지해 주세요. 네, 아주 완벽한 비행이었습니다. 자, 교육생, 비행을 정말 잘해주셨는데 숫자 합도 더해보셨나요? 네, 더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면서 흰색 카드의 숫자 합을 더해보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흰색 카드의 숫자 합은
몇이었을까요? 25. 교육생은요? 네, 저도 25 나왔습니다. 25. 네, 정답이었습니다. 집중력이 아주 좋네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자, 화면에서 이 인형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교육생은요? 아유, 저도 못 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못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인형을 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부주의 맹시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숫자합을 더하기 위해 집중했던 것처럼요. 드론을 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지점이나 화면 한 곳만을 집중하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구조 대상자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팀 협업입니다. 드론 수색팀은 조종자, 부조종자, 통제관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이 한 몸처럼 서로를 보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정확한 수색이 가능해집니다. 팀 협업은 실습을 통해 배워볼 건데요. 우리는 이제 밖으로 나가 실제 현장으로 가볼 겁니다. 먼저 시범을 보일 팀이 필요합니다. 방금 전 손승기 교육생의 팀이 팀워크가 아주 좋더라고요. 자, 팀원 모두 나와주세요. 자, 충분한 팀회의와 역할 분담 끝나셨나요? 네, 제가 통제관이고 조종자, 부조종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출동해야 되는 사고 현장입니다. 자, 통제관님,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전략을 브리핑해 주세요. 네, 현재 신고 접수된 사고 지점은 이 부근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수역이기 때문에 구조 대상자도 하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출 지역과 다리와 같은 장애물을 집중 수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역 유형에 맞춰 구조 대상자의 예상 위치를 아주 잘 파악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에서는 어떠한 패턴을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강폭이 넓기 때문에 선형 수색 패턴으로 왕복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은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FPV 드론으로 근접 수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고 기동성이 좋은 드론의 활용까지 전략이 아주 잘 세워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전략을 실제 임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구조 출동. 자, 신고 내용입니다. 장군 탐진강에 낚시를 하던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입니다. 신속하게 출동해 주십시오. 담진강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드론 수색팀 출동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수색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색 전 웨이포인트 설정하겠습니다. 강폭이 넓어 선형 패턴으로 왕복 비행 웨이포인트 설정하겠습니다. 네, 1섹터 수색 반경은 다리 넘어서까지 지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웨이포인트 설정 중. 웨이포인트 설정 완료. 비행 속도 10m/s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륙고도 40m 설정. 비행 설정 완료. 네, 3차 시에서 배웠던 자동 비행 설정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기체 시작점으로 이동 중. 자, 이륙하겠습니다. 자, 이륙 지점에 나무와 전봇대가 많습니다. 주의해서 비행해 주세요. 네, 주의하면서 비행하겠습니다. 현재 고도 상승 중입니다. 이륙고도 40m 도달. 카메라 앵글을 90도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화상 카메라도 한번 작동해 볼까요? 열화상 카메라 작동. 현재 드론 수색팀 설정 고도 40m로 수색 시작하였습니다. 부조종장님은 모니터링에 집중해 주시고 특이사항 발견 즉시 보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부주장님, 기체 상태는 어떤가요? 네, 현재 배터리, GPS 상태 모두 양호합니다. 반대편 수초 지역 수색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구조 대상자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초 지역도 집중 수색 잘하고 있네요. 현재 열화상 카메라에서도 발견되는 특이사항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수면 위로 특별한 열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다면 보이지 않는 열의 흔적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 수초 지역입니다. 부조종장님 집중 모니터링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 집중 주시하겠습니다.
반대편 수색 진행하겠습니다. Arrived at waypoint. 정지. Flight route 뭔가 mission 파란색 pause. 같습니다. 뒤로 조금만 이동해 주십시오. 어디 쪽입니까? 저기 나무가 있는 쪽입니다. 뒤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통제 모니터상 식별이 어렵습니다. 카메라 확대해 주시고 부조종장님은 FPV 드론으로 근접 수색해 주십시오. 네, 출동하겠습니다. 카메라 확대하겠습니다. 파란색 사람 형체 같이 보입니다. 실종자로 보이는 피사체 발견. 구조팀 현재 드론 위치로 와주십시오. 드론 위치는 북위 34, 동경 126입니다. 부조종장님 화면으로 전화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위치로 접근 중입니다. 자, 기체가 현재 수면과 너무 가깝습니다. 추락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초속 8m로 접근 중입니다. 자, 해당 부근에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네요. 진희 씨, 주의하기 바람. 네, 알겠습니다. 거의 도착했습니다. 실종자 발견. 파란색 옷 입은 남성 발견했습니다. 실종자 발견. 구조팀 바로 지금 구조 바랍니다. 모니터상 경사가 심해 보이니 안전사고 주의 바랍니다. 현재 접근 중인 구조대원 2명 확인. 실종자 구출 완료. 드론 수색팀 철수하겠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책상을 원위치 한번 시켜주십시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했었는데도 정말 신속하게 수색해 주셨네요. 자, 실습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배웠던 수색 전략을 해보니까 신속하게 수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종자를 놓쳤지만 팀 협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완벽한 수색 전략과 팀워크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실습한 영상은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피드백과 함께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팀은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범을 보인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색 전략 핵심 3요소를 배웠습니다. 구조 대상자의 예상 위치를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수색 패턴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종자, 부조종자, 통제관의 역할을 맡아 실제 임무를 완수해 보았죠.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자신 있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학습 효과를 알아볼 형성 평가입니다. 보이는 영상처럼 유속이 있는 강에서 가장 효과적인 패턴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격자형, 2번 선형, 3번 원형. 정답은요? 2번 네, 2번 선형 패턴이죠. 구조 대상자의 예상 경로에 따라 쫓아가듯 비행하는 선형 패턴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학습 태도가 아주 좋네요. 오늘 밤엔 조금 더 도전적인 환경으로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바로 야간 수색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흔적을 찾는 드론의 진짜 능력은 밤에 드러납니다. 오늘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드론은 취미이고 또 어떤 에게는 하늘을 누비는 레저 장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또 하나의 눈이자 현장을 함께 누비는 소방대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전략과 경험이 현장에서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시선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현장을 보는 새로운 시선,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네, 감사합니다. 드론을 활용한 순환 수색에 대해서 실감나는 드론 시연 그리고 영상 화면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바로 심사위원 질의응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순서 많이 떨리셨을 텐데 일단 발표 잘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이제 드론을 활용한 교육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교환을 보면은 그 이 지그소우 협동학습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교육생들이 네. 한 클래스에 몇 분 정도 오셔서 뭐 이 역할 분담 요 실습을 어떤 식으로 좀 더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드론 운영 능력 과정에서 지금 인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한 개조가 돼서 총 5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직소 협동 학습처럼 각 학습자들이 조종자, 부중자, 통제관 역할을 바로 떨어져서 학습을 한 후에 실습을 하기 전에 수색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전략들을 같이 구성을 하고 실제로의 이런 전략을 구성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협동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 하시면서 제일 좀 주안점을 두시는 게 강사로서 주안점을 두시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예. 제일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협동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서먹서먹하면서 팀이 구성이 되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많은 피드백을 주고 서로 자기 성찰을 하면서 이 피드백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이 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